프롤로그 정치는 나와 상관없다고요? 정치는 나와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고 투표날은 휴일로만 여기고 정치인을 보면 욕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월급이 오르지 않는 것도,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것도, 우리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는지도 모두 정치가 결정합니다. 우리는 매일 정치를 먹고 입고 호흡하며 삽니다. 그러면서도 정치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착각이 우리 사회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를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책은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평범한 당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 시작은 당신이 정치와의 관계 맺기를 다시 생각해보는 순간입니다. 일장 정치가 싫어졌던 순간들. 정치는 나랑 상관없어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실망과 체념이 담겨 있다는 걸 압니다. 기대를 걸고 투표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느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멀어졌고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전기세가 올랐다고 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누가 정하는 거지? 처음으로 뉴스에서 에너지 정책이 국회 통과라는 말이 내 삶과 이어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치를 외면했지만 정치는 한 번도 나를 놓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정치는 멀고 거대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식탁 위 물가이고 월세고 아이의 교과서입니다. 정치를 싫어했던 마음을 이제는 있는 그대로 들여다봐도 됩니다.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 그것이 정치와 다시 연결되는 첫걸음입니다. 이장 당신의 삶은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정치를 멀리하면 삶이 조금 덜 복잡해질 줄 알았습니다. 뉴스를 안 보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고 싸우는 정치인들을 외면하면 내 일상엔 영향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쉬고 싶은 날이 왜 평일인지, 월세는 왜 오르는지, 도시락 가격이 왜 더 비싼지, 아이 학교는 왜 멀어졌는지, 이 모든 건 정치의 결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정치를 피하는 동안에도 정치는 당신의 살 깊숙한 곳까지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상관없다는 말은 사실 진심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상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실망하기 싫어서 아예 멀어진 것이죠. 이제는 조금만 마음을 열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순간 정치는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닙니다. 그제야 세상도 당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3장 무관심은 무기가 아니라 약점이다. 정치가 싫어서, 내 삶이 바빠서, 뉴스가 지겨워서 나는 정치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멀어진 건 정치가 아니라 내 목소리였습니다. 무관심은 방패가 아닙니다. 정치에서의 침묵은 누군가에게 유리한 기회가 됩니다. 당신이 빠진 자리에 그들은 제멋대로 법을 바꾸고 예산을 나누고 자리를 차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정치는 멀리할수록 더 가까이 침투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당하는 쪽이 됩니다. 무관심은 무기가 아닙니다. 약점입니다. 4장 깨어있는 시민의 탄생. 세상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외침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만 역사는 보여줍니다.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깨어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작은 분노에서, 작은 질문에서 왜 이래야 하지? 라는 아주 사소한 의문에서 변화는 자랍니다. 그 물음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고 작은 불씨들이 모여 세상을 흔듭니다. 우리는 거창한 혁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직한 말, 깨어있는 눈,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시민이 많아질 때 정치는 더 이상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깨어있을 때 정치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습니다. 5장 무엇을 알고 어디에 참여할 것인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뉴스는 너무 복잡하고 정당은 서로 싸우기만 하고
공약은 다 거기서 거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라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정책이 생겼지? 누구에게 유리한 법이지? 내가 뽑은 사람 지금 뭐하고 있지? 그 물음이 당신을 깨어있는 시민으로 만듭니다. 참여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댓글 하나, 토론회 한 번, 지역 뉴스 한 줄을 챙겨보는 것. 그 모두가 민주주의를 살아있게 합니다. 정치는 결국 일상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 앞에서 당신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6장 투표,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 투표는 당신의 마음을 세상에 보내는 일입니다. 나는 이런 세상을 원해. 그 바람을 표 하나에 담아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날에 열심히 고민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투표함이 닫히는 순간 정치에 대한 관심도 함께 닫히지 않나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돌보지 않습니다. 누굴 뽑았는지도 있고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민주주의는 투표날 하루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지켜보는 눈이 있을 때 정치는 제대로 움직입니다. 한 표를 던졌다면 그 한 표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보는 일도 당신의 몫입니다. 그게 진짜 정치 참여입니다. 투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변화는 그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7장 욕하는 대신 행동하는 법. 정치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습관처럼 욕부터 합니다. 다 똑같아. 한심해. 쟤네는 진짜 답 없어. 그 말들이 틀렸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는 아무것도 바꾸는 힘이 없습니다. 욕은 분노를 풀어주는 출구일 뿐 변화를 여는 문이 되지는 못합니다. 분노가 정당하다면 그 분노는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정치가 반응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댓글 대신 정책을 찾아보고 비난 대신 공청회에 참여해보고 분노 대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것이 바로 시민이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정치의 언어입니다. 정치를 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를 바꾸려는 건 깨어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욕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합시다. 8장 정치인을 뽑는 기준 이렇게 다르다. 누굴 뽑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은 많고 공약은 비슷비슷하고 말은 다 그럴듯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그나마 덜 나쁜 사람을 고르거나 그냥 유명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결정짓는 사람을 뽑는 일이라면 조금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을 뽑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 대신 내릴 사람을 고르는 것입니다. 정치인을 선택하는 기준은 예능 출연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결정력, 철학, 시민에 대한 태도여야 합니다. 공약을 하나라도 읽어보고 과거의 말과 지금의 말이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그가 누구의 입장에서 말해왔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정치는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은 곧 기준의 반영입니다. 내 삶을 바꾸고 싶다면 이제는 기준부터 바꿔야 합니다. 9장 나의 정치 감수성은 몇 살인가요?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정치는 어른들만의 영역 아닐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정치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학급 반장 선거부터 급식 선택, 교칙, 교과서 내용까지 전부 누군가의 결정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정치를 배우기도 전에 정치의 결과를 먼저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정치는 언제부터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스며있던 감각입니다. 문제는 그 감각이 자라지 못한 채 어느 순간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감수성은 나이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능력, 공감하는 마음, 책임지는 자세가 정치 감수성의 깊이를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나요? 당신의 정치 감수성은 몇 살쯤 되었나요? 이제는 그 감각을 조금 더 자라게 해줄 시간입니다. 10장 좋은 정치는 무엇일까? 좋은 정치는 뭘까요? 부정부패 없는 정치, 경제를 살리는 정치, 국민의 말을 잘 듣는 정치. 우리는 모두 좋은 정치를 원하면서도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좋은 정치는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좋은 정치는 국민의 삶을 조금 가볍게 해주는 정치,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정치,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도록 국민을 갈라놓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정치란 국민을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존재로 바라보는 정치. 좋은 정치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덜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기준을 정치인도 유권자도 함께 잊지 않아야 합니다. 11장 정치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며 정치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리치고 고함 지르고 상대를 이기기 위해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정치는 결국 이기느냐 지느냐의 게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정치는 싸움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서로의 말을 듣지 않으면 타협은 없습니다. 타협이 없으면 정치는 전쟁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우는 정치에 익숙해져선 안 됩니다. 정치는 누가 더 세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들어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싸움은 갈등을 남기지만 정치는 공존을 남겨야 합니다. 정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법을 찾는 노력입니다. 12장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건 무엇인가? 가족끼리, 친구끼리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어떻게 너는 그런 사람을 지지하니? 넌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거야? 견해가 다르면 관계까지 틀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건 당신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바라보는 세상과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 겪은 경험, 받아온 교육 모두 다르기에 정치적 관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견해가 다르다는 건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건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중요한 건 다른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정치는 설득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대화로 완성됩니다. 우리 정치가 성숙해진다는 건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말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이 문장을 학교에서 외우고 선거철마다 듣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와닿았던 적이 있었나요? 뉴스를 보면 권력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과 정당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정은 위에서 내려오고 국민은 늘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누가 주인인지 점점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주인이라는 건 단지 선택할 권리만이 아니라 감시하고 요구할 권리까지 포함됩니다. 선거는 위임이지 면허증이 아닙니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고용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용주입니다. 지시하고 평가하고 필요하면 해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인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는 국민이 침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주권은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야 하는 권리입니다. 14장 당신의 한 표는 정신입니까? 습관입니까? 투표 날이 되면 우리는 늘 비슷한 풍경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출근길에 무심히 들러 투표하고 어떤 사람은 누가 돼도 똑같아라며 아예 외면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TV에서 본 이미지, 주변의 말, 그저 익숙한 이름을 따라 한 표를 던집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가장 큰 정치적 행동입니다. 하지만 생각 없이 던진 한 표는 생각 없이 흘러가는 나라를 만듭니다. 정신이 담긴 투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어떤 정책이 나를 위한 것인지, 어떤 후보가 사람을 더 잘 살게 할지를 스스로 묻게 합니다. 반면 습관처럼 투표하면 결과도 습관처럼 반복됩니다. 실망도 분노도 무기력도 그대로입니다. 한 표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의 한 표,
정신입니까? 아니면 습관입니까? 15장. 우리는 결국 우리가 선택한 나라에 살게 됩니다. 정치는 나와 상관없다. 그 말은 오늘의 고단한 삶을 외면했던 또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심히 지나쳤던 그 한 표는 아이의 급식비에서, 부모님의 병원비에서, 그리고 당신의 월급 명세서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라가 왜 이 지경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조용히 되묻고 싶습니다. 그 나라를 선택한 건 누구였습니까? 정치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건 곧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인도, 우리가 먹는 밥, 우리가 마시는 공기입니다. 정치는 우리 삶의 매 순간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우리가 선택한 나라에 살게 됩니다. 16장. 정치는 나를 닮습니다. 정치를 욕하면서도 거짓말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불의 앞에서 침묵하며 무책임에 무감각해진 내가 있다면 그 정치의 거울 속엔 과연 누구의 얼굴이 비칠까요? 정치는 국민의 수준을 담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가치를 택했는가? 어떤 부당함 앞에서 외면했는가? 정치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의 모습입니다. 그 얼굴이 맑고 단단해질 때 우리는 더 나은 정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17장. 이제 깨어난 당신이 희망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은 당신. 이제 더는 정치에 관심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관심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리의 포기이며 책임의 유기입니다. 세상은 누군가가 바꿔주지 않습니다. 지금 깨어난 당신의 작은 선택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에겐 이 글이 곧 잊혀지겠지만 당신에겐 하나의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변화를 만들고 변화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되니까요. 이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정치는 나와 상관있다. 정치는 곧 나다. 18장. 묻습니다. 당신에게.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사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정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이 하는 말 한마디, 당신이 던지는 한 표,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더 나은 나라를 원한다면 더 깨어있는 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힘이 아니라 깨어난 한 사람의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깨어남이 곧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